공격하는 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이 높은 데를 총이라든가 아니면 활로 쏠 때 올려다보고 쏴야 되겠지만 정확도도 떨어지고 사거리도 길어지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정루라든가 산대를 통해 가지고서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성 안의 군사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이제 주편이라든가 장제 등을 이용해서 성 안으로 진입하려는 군사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이제 정루라든가 거기에서의 이제 공격 방법 그런 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당시 성 안엔 왜군의 장비에 대응할 만한 무기도 준비돼 있었다. 그중 하나가 희연자 총통이다. 화약을 이용 철환이나 대형 화살인 차대전을 발사하는데 그 위력은 대단했다. 장전! 대형 화포인 희연자 총통은 한 번 발사에 화약 150g을 사용한다. 발사 원리는 승자 총통과 같다. 사거리는 차대전의 경우 800m 정도, 철화는 그보다 훨씬 길어서 1km 이상이라고 한다. 폭탄의 일종인 비격 진천뢰도 있었다. 우리의 독창적인 시한폭탄 같은 것인데 선조 때 이장손이 발명했다. 원리는 이렇다. 도화선이 감긴 나무를 진천뢰에 넣고 불을 붙이면 화약이 폭발, 내부에 있던 철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치명타를 입히게 된다. 바로 그 임진년 9월 달이 되겠습니다. 당시 그 경주성을 우리 조선군이 이제 탈환을 해야 되는데 그 성 안에 있던 그 왜군들이 또 비격진 천뢰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구경을 하다가 이게 뭔가 하고 구경을 하다가 그것이 갑자기 이제 터지니까 그 구경하던 왜군 3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2차, 3차 날아오는 그 비격진 천뢰에 의해서 수백 명이 혼비백산해서 달아났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경주성을 탈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주성 안엔 각종 무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비록 수량은 적었지만 그 위력은 대단했고 성 안에선 이들 무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이렇듯 사전에 무기를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싸움은 팽팽하게 전개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군은 왜 진주를 공격했던 것일까요? 진주 대첩 이전의 임난 상황을 보면 왜군은 1592년 4월 14일 부산에 상륙 부산진성을 점령하고 곧바로 북상하면서 4월 28일 한성 진입의 방어선인 탄금대를 뚫게 됩니다. 그리고 5월 3일 한성에 입성, 또 6월 15일에는 평양성을 점령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6월 들어서면서부터 명나라에서 이 원군이 파병되기 시작하고 또 전국 곳곳에서 의병들이 일어나면서 이 왜군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장기전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 있어서의 의병들의 활동은 왜군들에게 후방의 보급선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했는데 당시 이 경상우도의 의병들의 본거지가 바로 진주였던 것입니다. 우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우리가 볼 때 저 부산이 우측이고 진주가 좌측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왕 중심이었기 때문에 한성에서 내려다볼 때 이곳이 바로 경상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상우도의 중심지인 진주를 함락시켜서
왜군들은 자신의 교두보로 삼고 이어서 이 곡창지대인 호남으로 진출해서 장기전에 대비한 그 군량미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군은 경상좌도에 주둔해 있던 병력과 한성에 주둔해 있던 병력 중 일부를 보강해서 3만 대군으로 밀어닥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은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기를 준비한 것 외에도 또 다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전투는 기본적으로 성에 의지하고 성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왜군도 성을 함락시켜야만 승리라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진주성은 요새와도 같았다. 남쪽은 남강의 면에 있어 적이 아예 공격하지 못했다. 이곳엔 2차 전후 논개가 외장을 안고 강으로 몸을 던졌던 바위, 그 유명한 의암이 있다. 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다. 이 역시 적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험준한 지세다. 성의 동쪽과 북쪽은 평지다. 이곳 성벽은 임난 때 훨씬 더 바깥쪽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 외성의 일부가 조금 남아있다. 그리고 북쪽엔 적의 침입을 막는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저 앞에 진주성 성벽이 보입니다. 예. 약 200m 전방이 되겠습니다. 예. 이 중간쯤 도로 여기에는 예성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신호등 켜져 있는데 예. 여기 말씀이시죠? 예. 근데 그쯤 신북문이 있었고 신북문이. 예. 예. 그리고 여기까지는 약 한 50m 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일대는 진영못 또는 대사지라고 하는 해자가 4곳이 있었습니다. 예. 저쪽에 우체국에서부터 그 근방에서 시작해서 이 앞에는 경찰서인데 저쪽 서쪽으로 약 한 500m 정도로 추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4곳은 각기 길이가 100척, 넓이가 80척, 깊이가 11척이라 했습니다. 아하. 이 해자는 1939년까지 전부 매축을 했는데 예. 그 매축된 자리에 지금 경찰서를 1940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당을 파게 되면은 진주성을 헐어서 메운 그 흙과 또 백사장에서 가져온 모래와 이런 걸로 지금 매축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성의 옛 모습은 어땠을까? 박물관에 있는 병풍도는 당시의 모습을 알려준다. 여기에서 외성이 바로 임난 때의 성곽인데 북쪽에 참호로 만든 연못, 즉 해자가 보인다. 임진난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에 조정에서 일본군의 침입에 대비해서 각지에 영을 내려서 성을 쌓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상감사 김수가 백성들을 동원해서 성을 쌓고 참호를 파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백성들의 원성이 심하고 많은 불평이 있어서 중도에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만